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 조종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낮에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밤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과거의 무의식적인 선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을 탐구할 때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그 사람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무의식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통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죠. 무의식은 정체성의 핵심 구성 요소인 우리의 기억과 감정, 인간의 본능과 가치관을 만드는 근본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강점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사회적인 영향은 무의식에 깊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는 한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 정체성을 형성하죠. 특히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과 아이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기대는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프로이트는 한 인간의 억압된 욕망과 기억이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말했죠. 이 무의식은 한 사람의 행동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충동, 기억을 억압해서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억압된 충동과 기억, 욕망은 그 사람의 행동과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 어린 시절의 초기 경험이 억압된 형태로 무의식에 남아서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인간관계 패턴이 무의식적인 부모 관계의 반복인 경우도 많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억압된 감정이 무의식에 축적되고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는 방출되려고 하기에 언젠가는 의식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반복 강박적 특징을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은 고통스럽거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는 과거의 억압된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재현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받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학대적인 관계를 편안하게 여기면서 이를 반복할 수 있죠. 무의식은 과거의 고통을 의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를 재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또한 무의식이 무시간성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죠.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죠. 10년 전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면서 큰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의 또 다른 특징은 논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의식은 의식처럼 논리적이지 않고 일관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없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아끼는 감정이 존재할 수도 있죠. 또한 무의식은 상징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식에서 드러나지 않는 꿈이나 예술적인 방식, 특히 그림이나 음악 또는 말실수에서 드러나기 쉽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때문에 한 사람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자유연상법을 추천합니다. 편안하게 스스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무의식적인 억압을 찾아내고자 했죠. 또 꿈속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 경험을 통해 억압된 무의식적 감정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반면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한 사람의 무의식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인 차원으로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개인의 무의식에는 자신의 억압된 기억이나 감정이 억압되어 있다면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에는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죠. 융이 말하는 집단적인 무의식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본능적인 기억과 심리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인류가 공유하는 심층적인 무의식을 말하죠. 융은 이를 원형으로 설명하며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심리 패턴이나 상징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융이 말하는 원형에는 셀프에 해당하는 자기와 페르소나, 즉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아가 있으며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도 존재하죠. 또한 그림자 원형은 억압된 본능적인 욕구와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칼 융이 설명한 원형에는 위대한 어머니 원형도 있습니다. 그는 이런 위대한 어머니 원형이 집단 무의식 안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원형은 자연의 모성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인간 심리와 삶에서 생명 창조적인 측면과 파괴적인 자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모성적인 상징이라고 말했죠. 위대한 어머니 원형은 신화나 종교, 예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인간 심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어머니 원형은 인류가 공유하는 모성적인 에너지와 원리, 즉 생명의 창조와 돌봄을 하려는 본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자연의 모성이 그렇듯 파괴와 소멸시키려는 본능 또한 가지고 있죠. 위대한 어머니 자연은 생명을 주는 동시에 이를 앗아가며 폭풍과 가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융이 말한 무의식 안에 위대한 어머니 원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의 심리 안에 모성적인 에너지가 있으며 이 모성적인 에너지는 생명력과 희망, 예술적, 창의적인 성취와 연결되지만 동시에 억압과 통제하려는 힘이 있기에 한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자율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융이 말한 무의식에 존재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원형은 트릭스터 원형입니다. 트릭스터 원형은 무의식에서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죠. 유머와 교활함을 통해 기존의 관습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심리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트릭스터 원형은 창조적인 역할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지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해서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도 있죠. 트릭스터의 상징은 영화에서 조커나 할리퀸과 같은 이미지로 등장하면서 반항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모든 인간의 억압된 본능을 상징합니다. 인류의 내면에 집단적인 원형으로 이런 상징적인 원형이 존재하기에 영화나 신화 속의 인물은 우리에게 더욱 와닿고 공명할 수 있습니다. 융이 설명한 또 다른 흥미로운 원형은 영웅 원형이죠. 우리의 무의식에는 모두 영웅의 원형이 존재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영웅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영웅이 시련을 극복할 때 내면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의식에 존재한 흥미로운 원형에는 현명한 아버지 원형과 현명한 어머니 원형 또한 존재하죠. 이들은 모두 지혜와 통찰, 조언과 안내자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특히 현명한 아버지 원형은 깊은 지혜와 통찰로 젊은 영웅이나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죠. 영화 속에서 이는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나 해리포터의 덤블도어와 같은 인물로 등장해서 지혜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반면 모든 인류의 무의식이 존재하는 현명한 어머니 원형은 모성적인 지혜와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치유하고 양육하면서 모성적인 에너지로 한 사람의 정신적인 안정과 내면의 성장을 도와주죠. 이는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나 가정의 여신인 헤스티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원형의 차이점은 현명한 아버지 원형이 이성과 논리, 권위와 질서, 문제 해결과 방향 제시적인 측면이 있다면 현명한 어머니 원형은 직관과 감정의 치유, 양육과 감정적인 안정과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원형은 한 인간의 심리와 성장에서 통합된 자아를 형성하고 심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죠. 칼 융이 말한 원형이론은 인류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집단적인 무의식에 이런 원형들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원형적인 캐릭터들과 다양한 상황에 본능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합니다. 칼 융은 이처럼 한 사람의 무의식 안에는 개인적인 무의식도 있지만 집단적인 원형이 있기에
이를 인식하고 나의 것과 통합하면서 자기를 이루는 것이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신과 영웅, 현명한 아버지와 어머니 원형 등은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주죠. 이런 무의식에 존재하는 상징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영화나 이야기 속 원형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고난과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경과학자인 데이비드 이글먼은 무의식을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해서 연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글먼은 인간의 무의식이 주된 의사결정자다 라고 말했죠. 인간의 행동과 결정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식적인 사고는 그 결과를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에 불과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글먼은 인간의 뇌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하죠. 뇌의 대부분의 활동이 의식적인 사고에 의존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처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즉각 느끼는 호감이나 무의식은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죠. 인간의 의식은 나중에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합니다. 그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은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의식의 빙산이 존재하죠. 이렇게 무의식은 한 인간의 삶에서 자주 하는 습관과 직관적인 생각, 본능적인 결정을 드러내면서 우리 삶을 자동 조종 장치처럼 이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이 본능 이외에도 주변 환경과 경험에 의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글먼은 무의식이 우리의 감정과 습관, 타인과의 인간관계와 창의적인 활동, 인간 심리와 행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 깊게 관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의식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의식을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습관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무의식은 습관의 집합체입니다. 무의식은 반복을 통해 행동 패턴을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죠.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 습관에서 비롯되기에 원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무의식은 이를 학습하고 내재화하죠.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외국어 학습을 해서 무의식이 이를 자동화시키게 도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무의식은 크게 의식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반복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자기 암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반복적으로 들은 생각이나 암시를 흡수하는 특징이 있죠.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만들어서 원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오늘도 생산적일 것이다 와 같은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확언을 만들어서 여러 번 반복하면 무의식은 이를 프로그래머하죠. 세 번째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시각화, 즉 생생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동기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에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무의식이 목표를 이룬 기쁨과 성취감에 설득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이죠. 무의식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원하는 방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문구를 써놓거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적절히 세팅하면 무의식이 쉽게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되고 재구성된다는 특징을 잊지 말아야 하죠. 수면의 질과 양을 높여서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고 무의식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 사람의 무의식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의 정체성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동기를 숨기고 있죠. 자신의 무의식적 감정과 습관을 이해하면 더 의식적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에 생산적인 삶을 살기도 쉬워집니다. 무의식은 한 사람의 억압된 잠재력을 안고 있기에
이에 대한 탐구는 꼭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자아실현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죠. 무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